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안 만나나요? 교수님 누구 때문입니까? 양쪽 다 쌍방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싸우게 되면 못 만나게 돼요. 그게 아니라 후계자니까 때문에 인수인계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네. 양심이 있어야지 이제. 알박기인데 여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겠는데 마지막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 짓 하다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짓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인사가 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야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내 사람 심으려는데 왜 니들 낙하산이야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좀 굽히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수위 단계부터 이렇게 충돌하면은 이제 정권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뭐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또 그걸 노릴 거라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이번에 용산 이전도 관련이 돼 있고 왜 안 만나나요?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안 만나나요? 교수님 누구 때문입니까? 양쪽 다 쌍방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싸우게 되면 못 만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서로 자제시켜야죠.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은 인수위 쪽을 향해 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라, 예의를 갖춰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 지지자들은 또 대통령을 향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좀 예우를 해야지. 후계자니까 인수인계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같이 또 우리가 말하는 한솥 밥을 먹었었잖아요. 교수님 근데 뭔가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의원이 잘 안 맞다? 잘 뭐 이야기가 안 된다. 근데 의제 없이 만나라, 그냥 만나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만나라. 아니 뭐 사실 뭐 의제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 되는 의제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용산 이전 문제. 결국은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꺼릴 게 없잖아요. 꺼릴 게 없는데. 뭐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뭐 김호수 검찰총장 거치 공기관 공기업 뭐 대표 인사 하는 총재 인사 이런 얘기도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뭐 또 격앙된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문제 같은 것들은 그거는 격앙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 집권 시에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끝난 다음에 폐지하는 건데 그걸 왜 자기들 격앙을 해? 그것은 이제 청와대 직제에 관한 문제, 직제 개편에 관한 문제고. 그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당연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한테 있기 때문에 곧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양심이 있어야지 이제.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죠.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이고 알박기. 알박기인데 여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문제겠는데 마지막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 짓 하다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짓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런 건 좀 금도가 있어야 되겠네요. 금도가 있어야죠. 금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당선되는 그분도 이거 공공기관장들 임명할 때 또 자기 일 도와줬던 사람들 위주로 써서는 안 돼요.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인사가 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야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금 얘기되는 거는 내 사람 심으려는데 왜 니들 낙하산이야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양심불량 또 계속해서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뭐 또 거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나요? 뭐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입니다. 자, 알박기는 아니죠. 이런 의견도 오브제님께서 알박기 맞죠. 양심불량. 그러니까 알박기는 안 된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해서 김호수 총장 같은 문제인데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있으니까 이건 또 존중해 줘야 돼요. 물론 이거 잘라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돼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하산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들이 임명한 그 사람을 사실 2년이고 1년 정도 남았잖아요. 1년간은 뭐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1년 정도 임기 보장해주겠다.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있기 위해서 임기제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임명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4명 중에서 4명 후보 중에 꼴등을 옮긴 거 아니에요. 김호수 충성심 때문에. 그래서 그
정당성이 물론 이제 훼손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 정당성 훼손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검찰총장이란 말이죠. 네. 그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을 내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냐면 너도 똑같네 너희도 예.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쳐내고 네가 원하는 사람 씹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양보가 필요해요. 그게 합리적이죠. 요즘 여하튼 뭐 일을 좀 풀어 나가려면 용산 이전도 그렇고 뭐 각종 다른 여성가족부 예산 추경도 그렇고 대통령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이건 뭐 좀 만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좀 굽히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서로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또 계속 충돌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인수위 단계부터 이렇게 충돌하면은 이제 정권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뭐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또 그걸 노릴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약체 정권이기 때문에 0.7%잖아요. 예. 0.7%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을 찍었던 중도층들은 결코 다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 라는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180석을 가졌고 아. 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두들겨 대면 식물 정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